이번 코너는 천용길 기자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아직 천 기자의 코너 제목이 없는데요.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 좀 코너 제목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히 글라스 문제를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네, 좀 뭐,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해고된 지가? 3년이 넘었죠. 넘었어요? 네. 15년. 네. 횟수로 치면 15, 16, 17, 18 이제 4년째고 내년이 되면 5년째 접어듭니다.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구미의 아사히 글라스가 어떤 놈들인가. 그 아사히 글라스에서 벌어진 일은 뭐 무슨 일인가. 요 이야기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 책임을 좀 누가 져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어떤 놈들인가요? 우선은 아니, 어떤 놈들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사히 글라스라는 구미의 그 유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유리를 제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컵, 뭐 거울 이런 걸 제조하는 게 아니고 LCD, 뭐 PDP 이렇게 패널에 들어가는 유리를 생산하는데요. 이 업체가 일본계 기업입니다. 일본계 기업이고 그리고 이 업체가 구미 국가 4산업단지에 들어와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입주했습니다. 당시에 들어올 때는 구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거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공장은 정규직이 한 8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왔습니다. 이 비정규직도 아사히 글라스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해왔는데 이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3분의 1을 하청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월급을 최저임금만 줬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해가 지날 때마다 오르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되면 월급이 뭐 100만원대 초반이었던 거죠. 당연히 잔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이 월 한 250만원 정도였는데, 이 노동자들이, 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2015년에 노조를 결성합니다. 5월 29일 날 노조를 결성하고, 이 하청업체에다가, 우리 노조를 결성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단체 교섭을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하청업체와 교섭을 시작을 했어요. 하청업체 사장이랑. 근데 6월 말이 되면 아사히 글라스 쪽에서 이 하청업체에다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계약 기간도 안 됐네. 네, 계약 기간이 5개월이나 더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해지하겠다. 아사히 글라스 쪽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LCD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모니터를 보지만 PDP 공정이 줄어들어서 이제 생산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일하던 정규직들한테 맡길 거다. 네.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 약 200명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 겉으로는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직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건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거든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 아니, 그 아사히 글라스 정도 되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불과 6개월 뒤에 상황을 예측을 못해서 도급계약을 1년 맺어놓고, 그걸 중도에 해지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그 PDP 사업이 사장된다는 거는 그 한 2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었고,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해고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사히 글라스가 사실상 직접 고용하고 업무 지시도 했다. 하청업체 사장과 부장은 그냥 월급을 아사히 글라스로부터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이었다. 소위 말하는 인력 파견 업체죠. 현대차, 현대중공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공장은 그 공장 안에서 일하지만 회사는 다른 회사 소속인 거죠. 그래서 당시 2015년 7월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들이 이 노동청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불법 파견이다.
이 사실상 업무 지시는 아사히글라스에서 했는데 중간에 인력 파견 업체만 끼고 있었다. 제조업에는 파견을 통한 근로 계약을 못 맺도록 하고 있어요. 네, 파견법. 파견법에서 위반 사항이에요. 제조업에서 파견하게 되면. 그리고 또 부당 해고다. 이거는 부당 노동행위가 저질러졌다. 이걸로 고소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거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두 개 다 안 나왔어요? 부당해고랑 불법 파견? 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 노동청에 고소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우선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작년 9월이 되어서야 노동청에서 부당 노동 행위는 혐의가 없어 보인다.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해고를 한 부분은 해고 말고 뭐 부당하게 작업 지시를 했거나 네. 노조에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 혐의가 입증하기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불법 파견이다. 는 맞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 아사히글라스에다가 행정 통보를 해요. 다시 직접 고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를 했죠. 그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근데 아사히글라스에서는 당연히 버텼죠. 네, 버텼죠. 버티고 이 신청 기간이 끝날 무렵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동청이 이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을 넘겼어요. 기소 의견을 뭐에 넘겼는데 대해서 기소 의견을 불법 파견에 대해서. 불법 파견에 대해서. 근데 이게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이 나게 되면 직장에 복귀해야 돼요. 고용의 주체가 하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지금까지 회사는 이거 해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고용의 주체가 아사히글라스일 경우에는 다시 직접 고용해야 돼요.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네, 올해 2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내렸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니 이렇게 2년 넘게 시간을 끌 거였으면 그게 진짜 증거가 없다면 진짜 결정했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봐주기다라고 항고장을 냈어요. 대구 고검에다가. 고검이 이걸 받아들여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재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재수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게 재수사 명령이 나왔던 게 올해 5월 14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7개월째가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3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에서 이걸 쥐고 있는 동안. 이건 뭐 아사히글라스가 그렇게 무서운 회사인가요? 그게 사실 의문인데요. 아사히글라스가 이 무서운 회사다라고 보기에는 일본계 기업이잖아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가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크진 않아요. 전체 규모에 비춰봤을 때. 그런데 이 유리 패널을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사히글라스가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물건을 파는 업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정적인 문제 제기가 나와도 사실 판매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굴 대상으로 팔까요?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그런 LCD를 만드는 그렇죠. 회사에다가. LCD를 제조하는 삼성과 LG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물량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처음에 아사히글라스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구미 지역의 기업체들 대표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뭐 논의를 했대요. 아사히글라스에서 노조가 생겼다는 거는 여기에서 납품을 받는 LG와 삼성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사히글라스 법무 업무 대리를 누가 맡았냐면 김앤장,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라는 김앤장에서 김현장은 진짜 맡았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데 정말 지장이 없겠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이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구 지검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천막 농성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갔어요.
집회시위법 위반이다. 그리고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고 검찰청에 대구지검에 항의 방문 온 거는 하러 왔을 때는 공공건축물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라고 이것도 고소를 했어요. 누가요? 검찰이 했죠. 검찰에서요? 네, 검찰이 했죠. 그런데 이거 대부분 무죄 그러니까 무죄 너는 판결이 왜 나왔습니다. 우리 건물에 함부로 들어와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참 기막힌 판결을 했어요. 어떤 판결이죠? 대구지법에서 이 집시법 위반, 공공건축물 침입 요거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법원의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일단 법원 내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그 조항이 집시법이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판결을 인용해서 이거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대구지검 민원실에 들어가서 지검장을 만나서 우리 민원을 전달하겠다라고 요구했던 거는 정상적인 민원인의 자세였다. 그리고 이걸 막은 경찰과 검찰 직원들이 막고 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갈 수 없게끔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민원인의 요구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어요. 굉장히 법원이 뭐랄까 매우 지금까지와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네. 매우 진보적인 판결을 냈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당연한 거죠. 네, 민원실에 들어가는데 어. 시민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게 특정 민원인은 들여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요구했던 것도 이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겠다. 지검장을 만나서 이거였거든요. 그렇다고 지나다니던 다른 사람들은 막아섰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막아섰던 거는 경찰과 검찰 직원들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이 나오고 한 명에 대해서만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명을 기소를 했는데 한 명은 이거였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사안은 아니고 천막을 설치했잖아요. 천막을 애초에 집회 신고 낼 때 천막 설치하겠다고 한 게 없었다. 근데 집회 주최자, 신고자였던 이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이 천막을 설치했으니 집회 주최자로서 그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50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참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고요. 검찰이 왜냐하면 항소를 하겠죠. 예, 항소를 하겠죠. 아직 안 했나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항소를 했을 걸로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네네. 네, 항소를 바로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웃기죠. 네, 웃기죠. 아니 뭐 해고 이런 거는 3년 넘게 뭐 지금 3년째 끌고 불법 있으면서 파견을 지고 자기네 있으면서 건물에 들어왔다고 지금 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벌금 50만 원을 유일하게 맞았던 차은호 지회장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아니 우리 사건은 지금 3년째 검찰 손에서 기소 여부조차 안 나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집시법 위반했다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즉각 항소를 했고 그런데 우리 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2주만 기다려달라. 곧 나온다.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한 2달 됐어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똑같이 공안부 아닌가요? 아니요. 공안부는 이번에는 네네. 항고하고 나서는 공안부 말고 다른 부서에 그 배당됐어요. 불법 파견 부분도 공안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예, 불법 공안부는 파견도 맞는데 그 담당 검사가 바뀌었어요. 하여튼 이걸 보다가 우리나라 특히 검찰이 이 노동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언론도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은 잘 몰라서 노동 사건을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법이 복잡하니까. 근데 검찰은 법도 잘 알면서 검찰도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 잘 몰라요. 검찰도 잘 모르는 그게 것 같아요. 아사히 글라스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전국 처음 나온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 합청 업체에서 그 원청이 작업 지시를 원래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사히 글라스 여기 검찰이 불법 파견 수사를 하면서 검수권과 그리고 작업 지시권이 있다. 이거를 그 김현장에서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무혐의다라고 한 게 검수권이랑 네. 작업 지시권? 네, 원청에서는 이거 뭐 작업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지시가 애매하지만 지시를 하면 안 되는데 물건을 검수하면서 작업 지시도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그러니까 검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LCD 패널을 만들잖아요. 유리 패널 만들고 나면 이게 다 완성되고 나서 아사히 글라스 쪽에서 이게 잘 나왔는지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죠. 예. 검사하고 숫자를 세는 그걸 보고 이제 검수권이라고 그 하는데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 이 권리는 당연히 아사히 글라스에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걸 해당 업체에다 통보를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그걸 지시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파견이 아니다 라고 그 처음 검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렸을 때 그렇게 내린 거죠. 김현장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네. 절묘하네요, 절묘해. 이걸 살펴보다가 제가 재미난 걸 좀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이 아사히 글라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행정을 이렇게까지 만든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요? 네. 그 두 사람이. 그럼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아니요. 네, 공미하니까. 네. 구미의 24년을 말아먹은 두 사람. 아, 그 두 사람이요? 네. 김관용 전 지사와 근데 그리고 말아먹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말아먹었죠. 지금 구미 가서 보면 김관용 전 지사를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욕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지금 저기 LG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젊은 지금, 직원들이 네, 젊은 직원들이 그 김관용 저 삐리삐리 뭐 정말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아사히 글라스가 들어왔던 게 처음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거는 김관용 지사가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2005년 정도. 네, 2005년도. 그러고 도지사로 가면서 업무 협약을 김관용 지사와 남유진 시장이 체결하게 돼요. 아사히 글라스와.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토지 무상 임대 혜택도 주고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야 아사히 글라스가 우리 외투 기업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 대대적인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미에서 왜 싫어하냐면 김관용 지사가 외투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댕기면서 구미 사산단 아사히 글라스가 들어와 있는 사산단에 LG 디스플레이가 거기 우리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외투 기업 들어와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새로운 공장을 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로 간 거예요. 사주로. 네. 그러면 욕하는 게 보통 보수 언론에서 이런 욕을 하잖아요. 장세용 시장 욕을 하면서 그런 언플같이 보이던데 네. 사실은 파고 보면은 네. 그런. 그래서 구미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지금 LG가 떠나겠다고 희망퇴직자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원수도 정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이 잘못하다가는 다 철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 사산단의 아사히 글라스도 유치하고 몇 개를 유치했는데 아직 사산단이 덜 채워졌습니다. 덜 채워졌죠. 네. 그러니까 오려던 기업을 막고 지금 외투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렇죠. 하는 외투 기업을 유치하면 뭔가 성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외투 기업을 유치해놓고 특혜를 줬잖아요. 아사히 글라스 해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노동자들이 구미시와 경상북도에다 요구를 했어요. 이 토지 무상임대 혜택도 이게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갱신할 때 그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전향적인 자세로 바꿔라. 안 그러면 우리 혜택 주던 거 못 줄 수 있다. 근데 혜택을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줘버렸어요. 너무하네. 네. 줘버렸고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유진 시장이 그때 자리를 만들었던 게 노사간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돈 얼마 주면 그만할 건데
예, 아. 기억난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예, 이거나 먹고 떨어져. 라는 걸 아사히글라스 사측이 그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제재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단계를 넘어와 버려서 사실 지금 장세용 시장이 아사히글라스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없어요. 다 법적인 단계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진 전 시장과 이 김관영 전 지사 상당히 문제가 똥을 싸질러 놓고. 똥을 싸질러 놓고 갔어. 최근에 뭐 영천에 유치했던 보잉사 철수한다고 네. 한 것도 여기 똑같은 특혜를 줬어요. 아. 외투기업 유치하겠다고. 근데 보잉사가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적극 홍보했던 게 김관용 전 지사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필리핀에 계시죠.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하러 따뜻한 나라에 가 계시네. 가 계시는데 아마도 뭔가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구미시청 공무원 노조가 행정안전부 주최로 우수 노사 문화상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장관상인가? 네. 장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후에 항목에 보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구미시에서 보도자를 냈거든요. 총무과에서 보도자를 냈는데 아사히글라스 문제를 구미시청 노조가 중재를 잘해줬다. 뭔 소리야.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걸 그거 철거하는데. 철거하는데 도움을 줬다. 어. 이게 구미시 노사 간에 합의 원만한 관계를 이끄는데 모범적인 문화를 선보였다. 근데 제가 그 책자를 봤거든요. 한 600페이지예요. 공적 조서가. 600페이지 가운데 아사히글라스와 관련된 내용은 단 2페이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미시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보도자를 냈어요. 이 아사히글라스 노조 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구미시청 노조가 천막 듣고 하는데 앞장섰으면서 그거 가지고 상 받는다고 홍보를 하냐. 홍보를 하냐. 그 공무원 노조가 그건가요? 기업 노조인가요? 아니면은 공노총이라고. 그럼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노총도 아니에요. 공노총. 그 공무원 노조,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제3노조. 뭐 하나의 노총이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튼 그래놓고 지금 상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구미시청 공무원 노조 간부가 또 음주운전으로 얼마 전에 적발돼서 입건됐습니다. 재밌는 곳이네요. 네, 하여튼 이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사법 권력도 제대로 이걸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통받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3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조차 그렇네요. 결정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 이때 좀 경찰이나 노동부가 좀 적극 나서서 특별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공소시효만 이거는 없는 이것도 시효가 있을 거잖아요. 공소를 하려면은 아주 길지 않을까요? 네, 시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없어요. 네. 한 세월 걸리겠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제발 좀 기소 여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 천막 농성장에 방문을 해서 물어봤어요. 올해는 기소가 될 것 같다. 노조원들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은 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정을 불기소를 내줘야 하더라도 빨리 결정을 내줘야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바구다리 할 결정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조차도 할 수 없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너희 그렇게 말라 죽어라라는 메시지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검찰이 하는 가장 큰 폐악질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정말 게다가 내용을 보면 이건 불법 파견이 명백해요. 이 현대차의 불법 파견 나오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 적용을 하면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와 수사만 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압수수색도 했어요. 그 아사히글라스 공장에 압수수색도 하고 하청업체 사장과 그리고 아사히글라스 그 관리직과 그리고 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지금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정치적 판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김앤장 네. 이유는 딴 건 없는 거예요. 김앤장의 힘이 그렇게 세다라는 네. 거거나 아니면 검찰이 진짜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우리는 노동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서든 좋은 어떤 그 노동권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판단하지 않겠어라는 어떤 그런 구중 결심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거나 네. 두 가지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네. 노동부 엿먹어라 하지 않는 이상 그러게. 노동부에서 2년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노동부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자료들 조사 요청을 해서 노동부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만 봐도 불법 파견인이 분명한데. 분명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을 넘겼어요. 법리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만 채워 넣으면 검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인데 어쨌든 오늘 아사히글라스 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또 생계가 어렵잖아요. 지금 22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조원이 140명이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22분이 남았는데 오늘 구미에서 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의 후원오프가 실곡 아니에요? 석저급이라고 석저급. 그렇죠. 구미 거의 붙어 4공단인데 있는. 네, 4공단인데 후원오프가 열리는 곳은 칠곡군 석저급에서 열립니다. 직접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후원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제대로 판단을 좀 내려주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이건 기도하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깝깝하네요. 네. 박 기자가 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사히글라스가 예. 일본에서 뭐 하는 놈들이었나. 아까 예. 하필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아사히 하면 생맥주죠. 아사히 맥주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아예 달라요? 전혀 상관이 없어, 아사히글라스랑. 일본을 갔다 왔잖아, 이 건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 갔다 온 이야기랑 아사히글라스 역사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뭐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갔다 온 이야기. 둘 다 할까요? 역사는 또, 네. 역사는 뭐, 거기도 전범기업인가요? 당연히 전범기업이죠. 전범기업인데. 당연히 전범기업. 전범기업인데, 계열사였고, 근데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전범기업인데, 왜 전범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쓴 것 말고는 딱히 그렇죠. 네, 박 기자의 네. 단독 보도였어요. 과거의 역사가 정리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카더라. 불법이 아니라 전범기업이 있다고 하더라. 이게 조사 결과로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일단 네. 단독 보도하셨던 역사부터. 그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저는 그거를 대면하고 아니면 돼요? 아니 그거를 그래서 길어서 그건 대면하고 아니면 말고라 생각했는데 그냥 간단히. 그래서 간단히 하면은 제가 올해 3월달에 일본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아사히글라스 본사를 찾아가지고 이 해고 지금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상황을 아느냐,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지지도 호소하고 그런 좀 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긴 갔었는데, 그때 제가 동행을 한 4일, 5일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사히글라스가 편찬하는 자기들이 자기 그 역사에 대해서 편찬하는 사사를 입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사 일본어로 돼 있어서 그거를 좀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자랑으로 우리는 이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쟁에 기여를 했다 하는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전범인 거죠. 네, 구체적으로 막 강제징용하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짧게만 말하자면 아사히글라스가 주로 생산했던 것이
전쟁을 하면 철이 필요하잖아요. 뭐 탱크를 만들 때 철이 다 필요한 건데 철을 만들기 위한 그 제철소가 또 필요한데 제철소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내화벽돌을 아사이글라스에서 다 만듭니다. 군수용으로 내화벽돌을 다 만들고 그리고 또 방탄유리 또 군수용 유리 섬유 이런 거를 주로 군수품을 원래는 군수품을 비중을 그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 보자 중일 전쟁이죠. 31년도 중일 전쟁 맞죠? 31년도 중일 네, 전쟁. 네, 31년도 중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인수보다 군수용품을 아사히글라스 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지 중국이랑 그리고 한국이 그때는 보자 조선이었죠. 조선의 북쪽에 함경도 이런 데다가 미쓰비시 같은 곳이랑 그리고 뭐 만주철도 뭐 이런 곳이랑 합작회사를 막 만들어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런 데서도 강제징용이 있었겠죠. 네. 강제징용을 통해서 그 현지 사람들 강제징용해서 그 어떤 공장을 그 함경도에는 보자 지분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게 그 보자 제가 적어놓은 게 좀 헷갈리네. 함경도 미쓰비시 합작해서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 청진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총독부와 함께 그리고 또 조선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조선총독부와는 또 조선 판유리 판매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총독부랑 같이 또 기업을 만들었어요. 합작해서 이런 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막 생산하죠. 그 군수용품을 아마 뭐 강제 노역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네. 기업 활동을 했던 생산을 회사인 했었죠. 거네요. 일제강점기 때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자기들이 언급한 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이걸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당사, 그러니까 아사히글라스는 가능한 한 그 시국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했다. 그리고 유기유리를 비롯해가지고 안전한 유리섬유, 기타 일련의 군수용 유리와 브롬, 지라소다 등 그 중요한 군수자재 생산에 우리가 총력을 결집해서 시국에 기여했다. 이런 말을 사사에 자랑스럽게 써놔요. 뭐 그런 게 됐었고 이런 걸 하다가 아사히글라스가 결국 그 니온 카세이 공업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거든요.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미쓰비시 카세이라고 그러니까 미쓰비시와 관련되는 그 미쓰비시 카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주식회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게 1944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제 폐망하잖아요. 폐망하고 나서 이제 그 미쓰비시 카세이가 세 개로 분사됩니다. 그 세 개 중에 한 개가 지금의 아사히글라스. 네, 지금의 아사히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짜증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국전쟁이 또 이제 거기에 군수 물품을 팔면서 원래 그 1945년에 폐망을 하면서 재벌 족벌 기업들을 다 쪼개버려요. 연수가 아니라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군하면서 거기서 다 그냥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되면서 이것도 같이 분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좀 회사의 위기잖아요. 회사가 그 예전에 그 어떤 이익들이나 이런 것들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특수를 만난 거죠. 한국전쟁 특수. 이것들은 하여튼 한국 등에다가 피 빨아먹는 그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가 그 뭔가 대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뭐라고 또 적어놓냐면은 군수품 가격이 좀 높아도 미군은 신경을 안 썼다. 한국에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고가의 군수품을 좀 팔았다.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리고 조선동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조선동란은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했고, 그리고 우리도 생각지 못한 행운을 일으켰다. 행운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행운일 수 있죠, 일본 입장에서. 그 부하가 치밀죠, 우리 입장에서는. 부하까지 치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 땅을 이런 네. 기업에다가 우리 땅을 공짜로 내주면서 와가지고 네, 그렇죠. 일을 하라고 했다라는 게 김관용 지사와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시장이 그걸 알고도 그런 짓을 한 건지 몰랐지 않았을까요? 몰랐으면 더 문제인 거고 알아도 문제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일종의 폐망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물러났던 그 기업들이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이 다시 2005년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관영 그때 시장이었죠. 시장의 어떤 역할 하에서 다시 아무런 특혜
특혜를 받으면서 이게 구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여기서 잘 드러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김관용 지사는 교사 출신인데 수학교사잖아요. 수학교사인가요? 수학교사는 이철우 지사가 이철우 지사 수학교사고 수학교사고요? 김관용 지사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면 다 아셔야겠는데? 네. 그리고 또 좀 더 부하가 치는 거는 일국의 대통령 우리 지금 감옥에 계시는 이명박. 원래 이렇게 나라에 대한 저는 일단 사랑이 민족주의가 생겼어요. 아니었는데 이거를 보면 그래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당선 임기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던가요? 네, 2008년도. 2008년도에 딱 당선되고 처음 외투 기업을 방문을 아사히 글라스를 합니다. 구미공장. 구미에 네. 온 이제 아사히 네. 글라스를 최초로 해서 그거를 또 자랑스럽게 이게 자서전 같이 회고록에 남겨놔요. 뭐라고 남겨놓냐면은 아사히 글라스 시장실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다. 그 방에는 손님이 앉을 공간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걸 딱 적어놔요. 회고록에.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건가? 이렇게 열심히 막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추지 않고 막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본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분이 고향이 일본이시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성함이 일본식 이름이. 그것까지 굳이 알고 네. 못했네요.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그리고 남유진 시장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떤 역할을 많이 했다. 근데 요 아사히 글라스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 게 막 세트로 세 분이서 세트로 움직여가지고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뭐 투자 유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3종 세트네요. 네, 3종 이명박, 세트죠. 네. 김관용, 남유진 네. 이 세 분께서 아사히 글라스 유치에 최선을 다하셨고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탄압과 노동권 침해 그리고 착취에 대해서는 눈 감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하고 처벌까지 잘 되는 것이 일종의 국위선양이다. 국위선양까지. 오늘따라 우리 박 기자가 국뽕이 제대로 쳤네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일제 강제징용 판결도 그렇고 그리고 위안부 경신대 판결도 어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검찰에서만 빨리 해준다면은 위에 상급으로 갔을 때 지금도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면은. 지금에 또 늦었다. 네. 지금 하면 이게 진짜 또 재판 또 깝깝한 일인데 검찰이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1심 재판을 하면 이제 1심인 거죠. 아직 1심도 아니죠. 이제 하게 되면 1심 재판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3심까지 가게 되면 근데 불기소 처분을 하고 다시 고검에서 다시 고검에서 수사 명령을 한 거는 그건 1심으로 아무것도 안 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수사 과정에서 수사죠. 아무것도 아닌 거네. 이게 진짜 재판까지 가면 최소 3년이다. 네. 재판만 3년이다. 그러면 2021년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게 행정이나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를 하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특히 1심 판결까지 나오면 일단 좀 움직여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소식은 제가 아직 기사를 쓰기 직전에 먼저 전해드리는 건데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있었던 부당해고 사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판정이 내려졌고 이 중노위에다가 다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사일을 열어서 재심 청구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12월 3일부터 복직하게 되거든요. 이때 기계부품연구원 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은 중노위까지는 가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준 공공기관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정부 방침이나 사회 여론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취소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3년이 지났고 1심 재판까지 나오게 되면 최소 4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오면 정치권이나 행정 쪽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길 기대하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감옥에 계시고 여기에 책임을 또 지셔야 될, 느끼셔야 될 두 분도 뭔가 있겠죠. 뭔가 있지 않을까. 예. 책임을 자꾸 회피할수록 성량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럼 아사히 글라스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초 정도 쓰고 다음 코너로